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저희는 하세별 원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하세별 원장님께서 EMC 잉글리시라는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제 리프레젠테이티브? 이게 제가 처음 들어보는 영어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대표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하세별 원장님,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한 지는 2년 차고요. 영어 강사로 일하다가 제 학원을 차린 영어 네. 교육 전문가 네. 하세별입니다. 원래는 대표님께서 롯데 인사팀 계셨다고. 네네네. 롯데 대기업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업을 하신 취지는 어떻게 되세요? 그래도 안정적인 대기업을 다니신 건데. 네. 제가 우선 뭐 대학교 졸업을 하면 네. 보통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취업하는 취업생들이 보통 안정적인 직업, 뭐 공무원이나 네. 아니면 대기업을 다 선호하니까 네. 저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된 채로 이제 다 대기업 공채에 다 넣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영화도 좋아했고 예능 쪽도 좋아했고 하기 때문에 롯데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이제 공채에 합격을 해서 네. 이제 취업 준비한 지 한 6개월 정도 만에 합격을 해서 오, 예. 네, 취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롯데 엔터에서 일을 하셨는데 재미없었어요? 물론 제가 다시 회사에 취업하라고 해도 네. 롯데엔터 쪽에 취업을 할 것 같아요. 네. 사람들도 너무 좋았고. 네. 그렇지만 이제 인사팀이라는 직무 자체의 이해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 문서 작업이나 아니면 뭐 엑셀 파일 정리라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이 저한테는 너무 안 맞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하는 일에 비해서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그랬던 일이다.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적성이 안 맞아서 네. 지금 창업을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일은 적성에 잘 맞으세요? 네, 적성에 잘 맞다가 또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네. 수업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수업할 때요? 네. 성격이 외향적인 뭐 MBTI 이성향 뭐 그런 거? 네네네. E가 90%. 이가 99%래요? 혹시 대표님 MBTI는? 저도 이성향이에요. 네. 혹시 ENT? ENT랑 F랑 반반이고요. 그러네요. ENT랑 ENTP, ENFP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그런 게 있으시네요. 보니까 EN으로 시작하면은 네, 사업적인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영업, 사업, 마케팅 그쪽을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좀 보고 외향적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면 꺼리지 않고 아이분들은 처음 만나면 막 이렇게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죠? 근데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하시는 일이 전문 분야를 영어 쪽을 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제가 대학교 때 좀 그때부터 눈치를 챘었어야 됐는데 네. 도서관에 앉아있지를 못하고 네. 항상 이제 교환학생 기회나 아니면 해외 인턴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외국에 나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대학교 4년 플러스 휴학 1년, 5년 중에서 2년 반 정도를 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경영학과를 나와서 경영학과다 보니까 이제 인턴이나 아니면 해외 교환학생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영어를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에서 만나는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하는 걸 보고 와, 그 친구들은 어떻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중고등학교 때 영어에 대한 기회가 되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원장님, 네. EMC라는 용어가 뭐예요? 그 영어가 English makes chance. English. 그래서 정확히 그때 당시에 어떤 제 가치를 담아서 영어가 기회를 만든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원래 교육팀이었는데 인사 교육팀이었는데 그때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생겼었을 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해외 출장도 신입사원인 자격으로 저 혼자 갔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어는 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어떤 대표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날개가 두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날개는 뭐 기술이나 뭐 탤런트, 근데 한 날개가 외국어 영역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행정사님이었거든요. 근데 행정사 업무가 외국어 영역이 있으면은 글로벌하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매일 해주는 얘기가 지금은 너희가 문법이나 수능을 공부하지만
예를 들어서 네. 그냥 떡볶이 하나를 팔더라도 네. 영어를 못하면 그냥 장사지만 네. 영어를 잘해서 해외셀러로 등록을 해서 네. 아마존에서 뭐 상품 패키지를 판다면 네. 너네는 사업가가 될 수 있다. 어. 그러니까 꼭 영어를 제대로 배워서 나중에 해라. 그리고 남자애들한테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희가 만날 수 있는 여자의 국적이 50배는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는데 뭐 모든 상황에서 영어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예, 이름을 지을 때 EMC라고 지었어요. 저도 글로벌하네. 저 구글에서 돈 받는데. 그쵸. 영어 딱 해가지고. 그쵸. 네. 예. 영어로 세금 어쩌고저쩌고 할 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번역해보면서 세금 어쩌고저쩌고. 맞아요. 이제 그러시면은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저희가 모멘턴을 좀 여쭤보거든요. 모멘턴이라고 하면은 힘들었던 순간 없어요? 힘들었던 순간은 갑자기 한숨을. 힘들었던 순간은 네. 사실 이게 또 제가 생각하는 사업이랑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사업 자체가 그냥 저는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직면하고 맞닥뜨리고 해결하고 네.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고 근데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면 뭔가 망하는 징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문제가 안 생기면 망한다? 네. 오. 왜냐하면 문제가 없어도 문제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어. 문제가 없어도 미래를 빨리빨리 감지해서 문제를 끌어와야 되고 저는 그게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도 힘들고 사업 초창기 때도 힘들었고 계속 힘들었고. 네네. 근데 네. 극복 사례라고 하면 어렵지만 제 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네. 회사 생활 1년 차 오히려 회사 생활 1년 차. 롯데그룹 1년 차 때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요? 거기 뭐 텃세 같은 거 있어요? 아니 전혀 없었고 네. 심지어 거기 직속 선배들이나 아니면 동기들이랑 너무 친해서 네. 거의 동아리처럼 지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살다가 내가 네. 10년 뒤에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네. 이게 미래가 보이지 않고 네. 내가 그 3년 뒤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느낌이 저한테는 엄청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창업이 힘든 시기가 있는데 그래도 경영학 배워가지고 그나마 경영학은 전혀 도움이 도움이 되지 안 돼요? 않아요. 네. 그냥 저는 네. 문제를 만났을 때 좀 네. 힘들어하는 시간에 빨리 해결책이나 찾아라 뭐 이런 느낌이라서 네. 힘들어할 시간에 해결책 되게 진취적이시네요, 성향이. 좀 네. 약간 좀 그런 친구들이 이제 네. 항상 조언충이라고. 조언 중이라고요? 그 대표님이 그러면은 멘탈을 힘들었던 순간에 그런 멘탈로 문제를 거꾸로 발견해서 나는 극복을 해야 돼. 문제가 없으면은 오히려 지금 문제야. 맞아요. 네. 빨리 찾아서 네. 뭔가 지금 가라앉는 배 같은데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네. 신입생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이 진행되는 중에는 신입생이 전화가 안 오는 시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네. 이제 나만 알고 싶은 학원이라서 막 네. 소개를 네. 좀 꺼려진다 뭐 이렇게 말씀을 대놓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학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문제점을 좀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항상 그러면 블로그에 이번에는 지금은 약간 커리큘럼만 글을 올리고 있다면 네. 정보성 글을 좀 더 올려서 지금 재원생 외에 그냥 잠재적 고객들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올리면 어떨까? 예. 아니면 학부모님들한테만 타겟팅을 해서 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네. 학생들이 직접 좀 컨택할 수 있는 인스타 마케팅도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거를 계속 하는데 네. 최근에 가장 좀 네. 심정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는 네. 여러 가지 시도를 열심히 해보는데 네. 막상 이게 단기적인 효과가 없을 때 단기적인 결과가 안 나올 때. 그쵸. 그러니까 인내의 연속이고 단기적으로 뭐든지 딱 그 성과가 나려면은 약간 임계점이라는 게 넘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그러시면은 이제
저희는 이거를 좀 여쭤봐요. 창업 동기 그런 것도 좀 여쭤보거든요. 그리고 대표님의 아이템의 차별성? 네. 창업 동기는 원래 영어 강사 쪽도 한번 그러니까 뭐 경영 쪽에 외국에 갔다 오시고 영어 강의를 하시고, 네, 영어 강사를 하시다가 어떻게 창업을 하셨어요? 일단 네. 물론 이제 상품에는 전부 다 이제 고객이 원하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이제 학원에도 대형 학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학원이 있고, 네. 그다음 과외도 있고, 그룹 과외도 있고. 네. 그럼 저는 그 각각의 학원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한창 전 초년생 때는 네. 대형 학원에서 시스템이나 아니면 선배들의 노하우를 배워야 됐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점차적으로 경력이 쌓이면서 교육 철학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대형 학원에서 뭔가 이제 몇십 명의 아이들을 한 타임에 제가 막 하고 있는데, 네. 저 한 명의 아이가 부족한 걸 제 눈으로 뻔히 보는데도 네. 제가 부가적인 업무를 하느라고 그걸 놓치고 있을 때 너무 네. 좀 하루가 힘들다고 해야 되나? 네.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업무를 보듯이 그 학생들을 쳐내는 이게 강사 용어거든요. 그 수업을 쳐내는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네. 제가 너무 그 애가 부족한 점이 보이면 네. 그날 하루가 힘든 감정이 드니까 아, 나는 조금 규모가 작은 학원에 가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소형 학원 한 3-4군데에서 파티를 했었어요. 네. 파티를 했는데 네. 또 중소형 학원에 가니까 대형 학원만큼의 시스템이나 네. 자료의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체 교재도 부족하고 네. 또 대형 학원에서 만족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네. 그러면 이게 없다는 거네. 그러면 내가 소형 학원이면서 대형 학원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보면 관리도 잘 되고 좀 탄탄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아,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그러면은 약간의 나의 그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또 여쭤보는 시간이 있어요. 저희는 창업을 하실 때 성공 요소도 있고 실패 요소도 분명히 작용할 텐데 네. 대표님만의 생각하는 성공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업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성공하더라, 이렇게 하면 실패하더라. 꼭 세 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저는 일단 성공의 개념 자체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 부분적으로는 제가 성공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는 전혀 지금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제가 정의하는 성공을 하는 저만의 3가지 네. 요소를 말씀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자기 인지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인지. 네. 네. 제가 못하는 것. 예를 거. 들면 문서 정리나 네. 자기 객관화. 네. 자기 객관화가 좀 잘 돼서 네. 회사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을 거란 걸 빨리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 2번째는 행동력. 실행하는 행동력. 제가 이게 맞고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키우려고 네. 노력을 했었고 네. 제가 경영학과고 영어 교육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대치동 학원에 들어갔었고 예. 그리고 강남 파고다에서 성인도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보면 제 스스로가 뭔가 커리어적으로 자부심이 안 들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에 가서 그 동네에서 일해봐야지 뭔가 만족이 될 것 같다 해서 그냥 바로 지원을 했어요. 그냥 그런 행동력이 진취적이시네. 제일 그게 컸던 것 같고 그다음 3번째는 저는 좀 사람 소중한 줄 아는 것 같아요. 사람. 왜냐면 저 혼자 성공할 수 없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운도 사람 통해서 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시스템을 만들 때도 늘 제가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 목소리에도 에너지가 넘치시는 거 같아요. 에너지가 넘치는. 강의를 해서 그런 걸 수 있는데 당차고 목소리가 힘이 느껴지요 목소리에. 그래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당차고 힘이 느껴져서 목소리에 그 에너지가 있다. 뭘 해도 영업 잘하시겠다. 네, 맞습니다. 하다못해
TM 하셔도 잘하시겠다. TM. 네네, 맞습니다. 콘센트하고 TM 거 있잖아요. 그거 하셔도 잘하시겠다 생각이 드는 목소리네요 지금. 대표님이 저희가 이것만은 하지 마라 꼭 요소는 있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실패한 경우를 봤다 혹은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거는 하지 마라. 네. 사업에 관련된 것보다는 네. 요즘 친구들은 또 네. 저보다 어린 친구들 20대 대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남의 말은 듣지 마라. 남의 말을 듣지 말고. 네. 그러니까 남의 말이라는 건 두 가지인데 네. 주변 사람들 말은 듣지 말고 네. 고객 말은 꼭 들어라. 주변 사람들 얘기는 듣지 말고 네. 고객 얘기는 꼭 들어라. 네. 뭔가 심오한 뜻이 있네요. 더 자세하게 좀. 네. 네. 그러니까 네. 일단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이런 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업하려면 네. 자기를 잘 알고 자기가 잘 하는 걸 먼저 찾아야 되는데 네. 자, 사업 아이템을 한번 찾아볼까 뭐 이런 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이한 아이템을 잘못 꽂혀가지고 네. 그냥 갑자기 막 사업을 하신다거나 그러면 좀 망하는 케이스를 많이 봐서 먼저 자기를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서 하되 고객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수요를 항상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내신 학원을, 그러니까 학교 시험 공부를 열심히 대비시켜주는 학원을 만들려고 막 했는데 사실 그 동네에는 그걸 잘하는 학원이 있던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조금 틀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우기고 그것만 한다든지 네. 아니면 나는 그 수업을 못 하는데 네. 내가 너무 하고 싶다고 해서 고등부 수업만 우긴다든지 네. 그러면 왜 그런지 철저한 좀 시장 분석을 다시 해보고 네. 아니면 학부모님들한테 솔직하게 좀 수요 조사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고객의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경영 용어 나오네. 네. 시장 분석. 시장 분석 고객 세그먼트. 그쵸 그런 얘기다. 세그멘테이션을 정확히 네. 해서 야, 경영 용어 강점 나오네. 혁명을 좀 강점 혁명. 네, 정확한 타겟팅을 좀 네. 다시 하는 게 네. 중요할 것 같고 네. 이제 남의 말을 절대 듣지 말라는 네. 본인 주변의 사람들도 온전히 또 자기 내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야 그거 너 위험하다 뭐 그거 아니다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학 분석이나 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할까? 이거 어떤 거 같아? 네. 뭐 이런 지인들과의 대화는 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수학 분석도 나오고 예, STP 분석과 뭐. 네, 그러네요. 확실히 그게 도움이 되세요. 맞아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어 카테고리지만은 마케팅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세일즈도 해야 되고 맞아요. 뭐 거기에 이제 회사가 커지면 경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리더십은 어떻게 구축하세요? 리더십. 저도 제가 제일 걱정이에요. 리더십이 고민이거든요. 저도요. 그래요? 너무 리더십 중에 어떤 게 제일 고민이세요? 어떤 유형의 리더세요? 저는 되게 편하게 해줘요. 그냥 다 파트너라고 저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한 친구가 파트너가 오래된 친구가 있어요. 친구 동생이 저한테 형님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그 한 직원이랑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 트러블이 있는데 그 직원이 너무 저를 머리 꼭대기처럼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냥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냥 귀여워 보인다 막 그런 그 주변 사람이 그렇게 보나 봐요. 그래서 그게 나는 어떻게 리더십을 가져가야지? 그냥 리더십이 고민인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일을 똑부러지게 또 일을 하고, 근데 대기업이 아니니까. 맞아요. 대기업처럼 체계적으로 할 그거는 아니니까, 소기업이니까. 저 그래서 네. 저는 리더십이라는 단어 자체도 잘 쓰지도 않지만 네. 이제 각 직무들이 있잖아요. 네. 각 직무들이 있는데 네. 대표라는 직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어떤 분의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직무? 대표라는 직무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네. 각 자리에 이제 전문가들을 꽂아놓고 네. 그 외의 일을 잡무를 다 처리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뭔가 하다못해 청소 아줌마 부르지 않으면은 청소는 내가 해야 되고. 저 A4용지 까대기 네. 이런 거부터 해서 그쵸. 그런 네. 거를 이제 뭐 조교쌤들이나 네. 아니면 그 단순 알바 하시는 분들한테 네.
이것 좀 해놓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냥 내 눈에 보이면 저도 그냥 제가 치워요. 내가 하자. 네, 그냥 어지러운 사람 따라 입고 치우는 사람 따라 입구나. 예전에는 엄마 실정 이해가. 청소하시는 분 불렀는데 맞아요. 그거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냥 그래서 사무실에서 먹는 걸 잘 안 하라고 그래요. 나중에 맞아요. 내가 치워야 되니까. 맞아요. 네, 이제 뭔지 아시죠? 경험 완전 있으신 알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네. 뭐 책상 닦고 뭐 네. 먼지 닦고 이런 것도 제 눈에만 보이니까. 그래서 자벽이다 대표. 리더십이라고 단어가 너무 거창하거든요. 근데 초기 큰 조직이 아니면 그냥 가족처럼 그렇게 해야 맞아요, 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야 오히려 그냥 형 동생 하는 게 더 조직이 커지면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그런 맞아요, 얘기를 저는 어디서 들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대표님께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따로 뭐 조언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어떤 분은 창업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작년까지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 진짜 네. 그러니까 뭔가 아이템이 떠올라서 이거 네. 해볼까라는 심정으로는 네. 전 창업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냥 그렇지 않으셨어요? 막 도저히 이 뜨거운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소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창업도. 소명. 예를 들어서 네. 분명히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텐데 네. 이 일만은 뭔가 내가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의 비전이 생겨야만 초반 3년을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돈이 되지 않고 네. 뭔가 힘든 문제 해결을 매일매일 해나가고 있음에도 네. 이거는 내가 해야지. 이건 내가 해야 되고 네. 계속해서 그 산업과 이 아이템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네. 그리고 안 좋아하는 부분이 물론 30-40%가 있지만 그 60% 자체는 이 일이 너무 좋고 똑똑하죠. 저는 이 일, 네. 그런 감정 없이는 저는 창업은 허세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냥 명함에 내가 대표. 네네. 저 30살 초반에 창업했거든요. 처음엔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3년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그 3년? 네. 3년 동안. 그래서 회사에 다시 취직해달라고 했는데, 네. 그 다행히 그 회사가 거래처가 되면서 좀 살아났어요. 그 회사 대표한테, 나 회사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월급 주세요. 그런 식으로 쫄랐는데, 거래처가 되면서 그래도 이제 회사 대 회사 거래가 되니까 월급 이상. 네. 진짜 잘 보셨나 보다. 그리고 일성부른 잎을 알아보셨나? 꼭 그냥 그런 바로 네. 나간 직원한테 네. 거래처를 터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다시 월급 달라고 했거든요. 다시 고용해 주세요. 월급 주세요. 네. 그거보다는 네. 거래자. 그냥 거래를 하자. 네. 와, 뭔가 이런 거 있냐 그래가지고 네 알아볼게요. 그래가지고 거래처가 되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초기는 잘 피를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분들이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또 우여곡절이 있고 네. 좋았다가 나는 좋았다. 근데 그러면서 좀 스마트하면서 현명해지는 것 같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창업을 권하거든요. 어차피 죽기 전에 누가 떠밀려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네.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 권하는데 저번에 인터뷰한 대표님은 창업 절대 하지 마라. 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뭐를 해먹고 먹고 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떠밀려서 나가면은 그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한테 그 향후의 목표점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러니까 좀 미시적으로는 네. 그 학원 산업 자체가 네. 거의 여자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뭐라 해야 되지? 워라밸이라는 얘기도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육아휴직이나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많이 되는데 네. 커리어 욕심이 많은 강사분들은 아직까지 밥도 못 먹고 일하시는 환경이 거의 80-9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게는 저희 학원에서는 그래도 뭔가 좀 이 일을 정말 좋아한다면 워라밸이 있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학원 환경을 좀 제가 회사 생활도 했다 보니까 조성을 해줄 수 있는 학원을 만들고 싶다? 좀 이거를 좀 거창하게 포장하자면 내부 직원이 만족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 내부 직원? 그게 소명이고. 네네, 네. 그게 조금 제 목표고 고객들한테는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한테는 네.
사실 저희 한국에서 네. 저희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네. 지금 조기 교육에 대한 좀 거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조기 교육, 대치동 막 그런데. 대치동과 뭐 목동, 분당을 중심으로 이제 붐이 일다 보면 의대 보내기.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따라가게 되고 네. 지방도 조기 교육비가 싸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입시의 전선에 있는 아이들 만나보면 네. 그때 배운 것들이 과연 정말 도움이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제 친구들이 30, 40대 부모님들이 됐고 얼마나 돈을 힘들게 버는지 알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과장된 영어 교육에 헛돈 쓰지 않는 학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스피킹이나 좀 뭐 원어민이나 미국 도서관이나 뭐 영어 도서관이나 미국 교과서 이런 공부들에 물론 그렇게 교육하는 게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만약에 대입이 목표라면 네. 대학교를 잘 가는 게 목표라는 게 명확하신 분들은 네. 유학을 갈 게 아니라면 네. 정확한 목표 지점을 잡고 네.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문법을 잘하고 네.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대비를 하고 네. 고등학교 때는 수능 대비를 하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대입 대비에만 집중하는 그 커리큘럼만 밟아도 수능은 잘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영어 교육에 너무 헛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라 저는 네. 그런 헛돈을 쓰지 않는 좀 신뢰감 가는 영어 학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전 대표님 목소리가 진짜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강의를 많이 이렇게 꽂는 목소리 있잖아요. 아니 목소리에 그 사람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이나 어떤 일을 했을까 그게 남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들어보면 그 사람 연봉도 보여요. 그 사람 수입도 보이고. 네. 사람을 이제 설득하고 협상하는 게 목소리가 많이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대표님 마지막은 아니고요. 대표님한테 창업이란 어떤 의미세요? 창업. 나는 창업을 이렇게 생각한다. 저는 아까 대표 말씀하셨던 대로 네. 저는 어차피 해야 되는 게 창업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네. 하지만 네. 주변에는 저도 다 회사원들밖에 없어서 네. 재테크라도 열심히 하는 직장인들은 다행인데 네. 뭔가 창업이라는 개념이 네. 꼭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노후 대비다. 노후 대비인데 뭐 워렌 버핏의 4사분면 뭐 이런 것처럼 네네 그런 것처럼 네. 자기 그릇인 것 같아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네네네. 회사 많이 가면 나오는 그거. 네네 그쵸. 그냥 많이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 한 번도. 저 많이 가봤어요. 아 진짜요? 그럼요. 아는 사람 잘하실 것 같아요. 최고직급자들 아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한 끗 차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삶이 네. 그냥 공무원이면 네. 저는 그게 그냥 자기 인생의 창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직장인 월급으로 자산을 불리는 걸 더 잘하고 네. 재테크를 잘해서 그 돈으로 이렇게 노후를 설계한다면 네. 또 자기만의 어떤 창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자기가 이런 어떤 유튜브를 보고 네. 계속 뭐 월급쟁이 부자들이나 뭐 신사임당이나 이런 걸 다 찾아보고 있다면 관심 하루라도 네. 빨리 네. 하루라도 빨리 뭐 장사의 신이나 이런 거를 매일매일 본다면 네. 행동력이 최고다. 저 동기부여 많이 봤는데. 네, 저도요. 네. 저도 막막한 시기에는 항상 집에서 맥주 한 캔 먹으면서 전 장사의 신 그래요? 보고. 전 사무실에서 맥주 한 캔 마시면서. 그쵸. 네. 저희 밖에 맥주가 잔뜩 있습니다. 좋네요. 좋아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대표님한테 성공이란 어떤 의미인가 여쭤보고 이제 자유롭게 한 말씀 못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에 보시면서 말씀 전달해 주시면. 네, 저는 뭐 성공은 해봐야 알 것 같지만 저는 성공이란 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좀 으쌰으쌰 해가면서 좋아하는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좀 재밌게 사는 게 저 목표라서 지금은 제가 학원을 하고 있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거기에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랑 또 도전해보고 또 다른 일에도 도전해보고 근데 그러려면 스스로 또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성취가 계속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잘하게 생기는 실패들을 계속 잘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러면 그냥 나중에 지나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 프로님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프로님들한테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아니면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창업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 많이 계실 텐데 창업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본인이 잘하는 것과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 그다음 하고 싶은 일들을 쭉 이제 리스팅을 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뭔가 행동으로 옮기셔서 이제 어차피 확신을 갖고 임하셔도 항상 문제는 생기기 때문에 빨리빨리 실행을 하셔서 당장 자기 창업을 하셔서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더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오늘 용기 있는 말씀이랑 에너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실 때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네. 목표라는 소명, 꿈, 네. 목표, 비전 이루는 기원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도 될까요? 예.